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네. 과거, 17년 전 과거, 그리고 지금, 앞으로 미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유산화를 여러분들처럼 처음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17년이 돼가는 거죠. 그리고 우연치 않은 만남, 그 귀한 인연이 또 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죠. 그 우연한 만남이라고 하는 필연을 가장한 운명적인 만남은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는 분들한테 오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그런 리얼한 부분들을 느끼면서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유산화를 시작을 하고 많은 경험적인 부분들, 거기에 여러분들이 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도 계시지만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트워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맞서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사실은 저 자신이었어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제가 또 느끼는 인생의 후반부에 느끼는 또 감사함은 또 다른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 우연한 만남 중에 가장 제가 존경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박청자 편합동 리더님이에요. 이분들을 통해서 또 그분들이 우연한 만남을 만들었던 권현지, 최인수, 한명란, 이 많은 리더들을 처음 뵀을 때 그게 불과 한 11년, 10년 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 어떤 팀을 만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많이 할 건데 팀을 만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팀이 만들어져서 그냥 쭉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손가락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팀이 많이 부서지고 깨졌어요. 가장 힘들었던 첫 번째 시련은 제가 홍콩에 등록을 하고 그때 당시 아시아 담당 부사장을 홍콩으로 불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스폰서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첫 번째 우연한 만남이 저의 인터내셔널 스폰서입니다. 근데 그 스폰서와는 인연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그 스폰서를 소개해 올리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좋은 얘기가 아니어서 여러분들 앞에 그 부분을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연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접한 우연한 만남에 존경과 존중을 보이는 이 박청자를 비롯한 편합동, 한명란, 최인수, 권현지, 거기 이하에 만들어진 모든 분들을 어떻게 만났을까? 11년 전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강원도 현리라는 곳에서 그 한 6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 거의 다 인생을 바꿔가고 있죠. 저는 그때 그분들한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그때를 제가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했어요. 그분들이. 제가 직접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분명히 저는 우리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중요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신 분들이 한 아이는 등에 업고 하나 내지 둘을 손을 잡고 오셨어요. 그것도 아직 미취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나? 그렇게 썩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시골 아줌마, 네, 머리를 어떻게 드라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분간이 안 되는, 네, 그리고 신발은 네, 그저 그냥 집에서 신고 다니는 네, 그런 여성분이 모여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분들한테 어떤 큰 비전을 준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든 이분들을 모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특이하게도 이분들은 다 군인 가족이었습니다. 네. 이 군인 가족들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는 네. 어떤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오랜 기간 삶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거의 다였어요. 거의 다였죠. 그래서 사실 마음 한쪽 구석에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뭔가를 얘기한다는데 메모용지 하나, 볼펜 하나를 들고 오지 않고 아이들만 데리고 왔어요. 그분들을 보고 제가 미래를 어떻게 상상했을까? 그래도 거기에서 그 자리에 저를 오게끔 했던 박청자라고 하는 이분이 저한테 그 미래를 꿈꾸게 했습니다. 그 한 사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작은 희망이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비전과 이 일에 대한 특성을 말씀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팀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이러한 분들과 일을 하면서 일이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어요? 일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어요? 네? 왜 말을 안 하지? 지금 제가 거의 최악의 어떤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마인드와 어떤 자세나 태도가 돼 있었던 분이에요. 그분을 여러분들은 오늘 또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유니스타즈 그룹의 재건을 꿈꿉니다. 대한민국에 유산을 하시는 모든 시작점에 있는 분들은 지금 유니스타즈 그룹이 아닌 타 그룹도 유니스타즈 그룹으로 시작했던 팀들입니다. 그들이 독립되고 본인들의 그룹을 가지고 가면서 팀명을 만들고 그룹명을 따로 만든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시작한 일이 11년 만에 여러분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봐요.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을 보내고 부러운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과거에 그랬던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에 이 정도 되는데 한 10년 남짓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것도 하나에서 6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전국 남북권을 통틀어서 한 2,000명 가까운 액티비티한 일반 캠프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생겼고요.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지만 석세스 코어를 제가 저번에 수료식을 가보니까 166차더라고요. 166차. 그냥 30명씩만 잡아도 한 5,000명 가까운 인원이 이 석세스 코어를 수료하신 겁니다.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삶은 일반인들이 누리는 삶을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자, 오늘 본질적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 정말 그러한 분들의 모여서 그 한 대여섯 명이 만들어낸 그 사람들이 10년 만에 이 정도를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의 10년 뒤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셨어요?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실버일 수도 있고, 뭐 디렉터일 수도 있고, 뭐 골드 될 수도 있고, 뭐 있겠죠. 그때 당시 박정대님 저한테 왔을 때 실버였습니다. 지금은 차타가 공인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어 있죠. 두 자릿수 스타. 오늘 그 인정식을 하게 될 거고요. 많은 분들은 그 수입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저는 그 수입보다도 그들의 내면적인, 또 그들이 10년 동안 어떤 원칙과 룰을 지켜왔는지, 또 제가 그분들하고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이 일을 팀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노력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 이 엄청난 수익은 개인이 혼자서 노력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고 그들과 같이 한 곳을 향해서 묵묵히 그 무언가를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10년들을 한번 상상하신다면 6명이 한 2,000명이 됐다. 몇 배 정도 되는 거죠? 그냥 10명이라고 합시다. 10명이 100배가 된 거죠? 100배가 200배가 됐구나. 그죠? 네. 그럼 지금 한 2,000명 200배가 되면 얼마나 되겠죠? 계산기 좀 눌러봐요. 여러분들 그런 상상 안 해보세요? 근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하는 일은 참 재미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안정이 되고 적어도 이 정도 인원이 모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가실지 저는 대충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할게요. 1억을 버는데, 10억을 모으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1억을 모으는 거예요. 그죠? 그 1억이 모이면 다시 또 1억을 모으는 데는 그 1억을 모은 50%의 힘만 가지고도 2억이 된대요. 또 그 2억을 가지고 다시 또 1억을 만드는 데는 더 줄어들겠죠. 본질적으로 10억을 만드는 마지막 9억 정도에서는 처음 1억을 만들 때 10도 안 들이는 힘으로 그 10억을 만든답니다. 이게 돈의 유력이거든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그 6명이 60명이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요? 쉽게 이 일을 일로서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는 수입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입이 되는 과정은 분명히 빠르면 좋겠지만 그 개념적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원도 원주에서 세미나 스토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 원주 세미나를 제가 거의 그곳에서 2년 반, 횟수로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와 일했던 리더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존재하시는데 한 40명 정도도 안 되는 인원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곳은 원래 치악산, 강원도 원주 치악산 아세요? 네. 원래 사슴을 키웠던 농장입니다. 근데 그것을 청소년 수련원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경비가 좀 싸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산골까지 갈 이유가 뭐 있냐, 가까운 곳에서 하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저는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그곳으로 갑니다. 서울에서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가기가 싫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하면 나갑니다. 그건 작은 이유고요. 진짜 이유는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한 갈급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은 일을 하고 있다고만 하고 열심히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인할 길은 어떤 결과로 얘기를 해야 돼요. 행위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로는 너무나 미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원도 원주의 치악산 연수원을 저는 택했습니다. 근데 한 3, 40명 정도가 들으신 거예요. 그 세미나를 하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성숙되어지고 멋진 리더들로 성장해 갑니다. 너무나 열악했고 너무나 준비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미나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때 저는 또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될 거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 강원도 원주의 겨울에 세미나를 하는데 눈이 한 번 굉장히 많이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 우리 박정자 리더님이 SM7인가 그 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세미나를 하는 도중에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나중에 이제 차를 빼려고 하니까 차 바퀴가 다 묻힐 정도의 눈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 차를 빼려고 눈을 파내던 그 기억이 나요. 그 고생을 하면서 저희들이 2년 반 그곳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물론 거기 오시는 분들이겠지만 결국 인원은 늘어서 한 130, 40명 정도가 됐죠. 저는 그분들을 모시고 좀 더 많은 분들을 초대할 수 있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기업 패밀리 콘도입니다. 여기서 한 40분, 30분 걸려요. 그곳에서 저희들은 인원을 500명 이상 늘립니다. 그걸 늘리는 데는 불과 2, 3년이 안 걸렸어요. 거기에서 한 600명이 넘어가면서 더 이상 장소를 쓸 수가 없어서 이곳으로 오게 됐죠. 벌써 여기서 세미나를 한 지가 이제 3년차가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과정이라는 이 짧은 한 10년 남짓된 시간 속에서 거기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다 삶을 바꿔가고 있죠. 우리가 그 안에서 뭘 느끼려고 노력을 했느냐. 저는 이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왜? 그들도 나와 똑같이 외부의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비록 이렇게 시작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 보답을, 그 보상을 넘치고도 넘치게 받으실 겁니다. 우리 좀 힘들어도 묵묵히 해나갑시다. 저는 그 말밖에 드린 게 없어요. 그걸 믿고 그분들은 따라오셨죠. 저는 이 부분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고 그게 그분들 가슴의 자부심으로 깊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부심과 열정이 결국 지금의 유니스타즈라는 그룹을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나의 팀, 여러분들도 꿈꾸셔야 돼요. 이런 나의 팀이 이러한 그룹으로 성장할 거라는 것을. 그분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너무나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분들이거든요. 자부심이라고 하는 건 제가 몇 가지 꼽습니다.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유니스타즈 그룹이죠. 세 번째는 내가 속해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여러분들, 이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성장이 더디 갈 겁니다. 근데 그때는 보여줄 게 없었잖아요. 어떤 결과물이 없으니까 크게.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상상 속에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보고 있잖아요.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다 느낄 수 있잖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러한 전설적인 20년도 안 된 전설적인 얘기를
믿고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그분들의 손을 잡고 그때 어떻게 일을 하셨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걸 알고 싶어 해야 돼요. 그래서 자부심이라고 하는 말은 곧 신뢰를 의미합니다. 열정이라는 말은 곧 확신을 의미하는 거고.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떠한 개념적인 부분을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극복해낸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확신을 넘치고도 넘치게 가질 수 있죠. 여러분들의 미래가 이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부심과 열정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팀을 어떻게 만들고 그 팀을 어떻게 성장을 시켜서 그룹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룹이란 하나의 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팀이 뭉쳐서 일을 하는 거죠. 그걸 그룹이라는 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팀은 중력과 같다. 이런 말을 해요. 중력이 뭐예요? 무게에 비례해서 그만큼 힘이 강해집니다. 당기는 힘이.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몇 명 안 될 때는 그 힘이 작습니다. 근데 그게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40,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면 훨씬 그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저는 팀은 중력과 같다. 근데 이게 그렇게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과연 유산화에 대한 비전만 가지고 늘어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산화의 비전은 유산화의 비전이지 그건 시작의 스타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툴이기도 하지만 유산화의 비전이 사람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큰 착각입니다. 제가 17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유산화의 비전을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 비전을 외면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가치를 느끼려고 했던 분들만이 지금 이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겁니다. 좋은 팀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팀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멋진 팀을 만들고 싶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와의 싸움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멋진 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과 맞물려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껏 해왔던 어떤 태도나 습관들, 사실은 그것들이 이 좋은 팀을 만드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는 모이는데 그 이상이 안 모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팀은 중력이다. 좀 모이면 더 힘이 세져야 되는데 더 모이면 힘이 더 늘어나지를 않고 제자리에 서 있거나 뒤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의문점이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것은 또 다른 말을 합니다. 팀은 인격체다. 팀은 인격체다. 내가 남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나를 대하는 태도다. 이런 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잘 못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처음 하는 일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을 이해하고 이 일의 핵심 가치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바로 그 부분에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왜? 안 해봤던 일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과 그 일을 풀어가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하고 지식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훨씬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는 자기 주장이 강해서,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인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쓸데없는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교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누군가와 경쟁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누군가 협업하고 협력하고 서로가 윈윈하는 부분에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경쟁하고 누군가를 뒤에 두기를 원합니다. 같이 가는 것보다 그것이 모든 것을 성장시키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익숙합니다. 이곳에 와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제자리입니다. 그럼 누가 바뀌어야죠? 본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한테 원인을 찾지 않고 이 사업의 메커니즘, 시스템적인 부분의 문제를 자꾸 삼고 또 그것도 지나치면 또 거기에 있는 팀원들한테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팀은 존재 가치가 없고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팀은 인격체다. 팀을 보면 거기에 준하는 팀원들의 인성이 보이고 인격이 보이고 또 리더의 인격이 보입니다. 이게 갖춰진 팀만이 그 중력의 힘을 빌어 어느 정도의 위계점에 달아났을 때 엄청난 성장을 해내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부족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스리션이라는 네트워크 전문 용어적인 부분을 가지고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폰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파트너라고 하는, 또 여러분들이 형제 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 그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객체가 아니고 곧 나를 의미한다. 내가 스폰서일 수도 있고 파트너일 수도 있고 형제 라인일 수도 있다. 이 일은 그러한 위치에서 어떤 관계식을 맺을 수 있느냐가 결국은 팀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어가는 핵심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버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고 이러한 것들이 숙성돼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때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리션 첫 번째가 뭐예요? 존경심입니다. 저는 우리 박형자 편안권 리더를 요즘 존경한다는 말을 써요. 왜? 존경할 만 하잖아요. 스폰서이지. 결과로만요? 아니에요. 텐스타라고 해서 존경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과 지금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만났던 박총자리들, 지금 만났던 박총자리들 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들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내가 알고 있던 그분들이 다른 분이 되어 있다면 아마 이런 자리는 만들어져 있지 않을 겁니다. 만들어졌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신뢰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그들을 지켜봤고 그들이 표현하고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증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리션 타이틀이 협력입니다. 협력. 팀워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 단어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하나의 팀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소득은 자연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본질은 뭐예요? 돈을 번다는 것이 그저 이 사람 비전을 열심히 헤쳐내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죠. 본질이 뭔지.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성장을 하고 누구는 성장을 못할까? 이분법적 논리로 열심히 했는데 안 했는데? 아니죠. 다 열심히 한다. 정말 열심히 한다. 인정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해결해 가지 못하면 이 좋은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도 결과는 미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얘기드리는 복제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여러분들 버케지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파이프라인하고 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책 다 읽어보셨죠? 네, 카피칸 마케팅도 이분이 쓴 책자입니다. 이 복제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말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자체는요, 이 복제라는 말을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구를 모방하고 따라한다는 것은. 나는 나지. 누구를 따라야 돼? 이런 어떤 반감적인 생각이 드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이 복제라는 말. 그럼 더 반감적인 단어를 써볼게요. 모방이라는 단어. 따라한다는 거죠. 모방.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인생 자체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의 그 따라함의 선택이 다수가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 근데 그 다수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겁니다. 뭘 알는 게 아니고요. 남들 대학 가니까 대학 가는 거예요. 네? 남들 유학 가니까 유학 가는 거고. 남들이 어떻게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어떤 일인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다수가 또 그런 삶을 삽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복제 시스템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경제적인 시간적인 자유를 주지 않는다. 그분이 얘기하는 수익 창출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을 의미합니다. 그건 분명히 시간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미래의 나의 어떤 엄청난 성공을 꿈꾼다. 그 직장 속에서 그 성공을 꿈꾼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시간이 가는 갈수록 더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계속 모방하고 따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부모, 형제, 가족들, 친구들을 따라하죠. 그렇지? 그냥 따라합니다. 내가 보고 느낀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선택한 어떤 복제 시스템은 그 시스템 하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 복제 시스템 하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처음에 시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왜? 그 일을 따라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대다수가 선택한 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방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일은 이 유산화에는 그 복제 모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경제적인 시간적인 어떤 여유를 갖게 만드는 일이다. 그게 시간 속에서 누적돼 가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많은 리더들이 10년 동안 해왔던 그 가정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가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10년이 걸렸다면 여러분들 5년이 안 걸릴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길게 잡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1,000억이 넘어갔다고 얘기해요. 1억이 2억이 되는 걸 100%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10억이 10억 되는 걸 100%라고 하죠. 100억이 되는 걸? 100억이 1,000억 되는 걸 100%라고 하죠.
천억이 10배가 되는 1조 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버리겠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로. 우리가 하는 일의 이 복제 위력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이 복제 시스템은 여러분들 인생만 바꾸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죠. 근데 지금 이 대다수의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 복제 시스템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누구나 다 한다는 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쉽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 따라합니다. 저희 일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 일은요, 쉽습니다. 어떤 원칙과 룰을 정확히 알고 일을 하면 그 순서를 역행하지 않으려고만 하면 너무나 쉬운 수업이에요. 왜? 그냥 따라하고 모방하면 돼요. 그대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 안에 존재한다고 저는 감히 얘기 드립니다. 왜? 이들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리더분들, 또 그 외에 많은 리더분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존재할까? 저는 한때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복제 시스템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방법을 찾았다고 제가 눈을 뜬 게 한 20년 전이에요. 그래서 일찍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경험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참 운이 좋게도 이 유산나라는 회사를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회사를 찾아낸 것도 참 기특하죠. 그리고 얼마나 운이 좋습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은 다 각자 그룹을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쯤 되니까 또 아주 귀한 인연이 우리 박정자 리더님도 저를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저는 SNS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제 핸드폰에 번호가 떠 있지 않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물어물어 찾아오시고 바보 아니야? 전화번호도 올려놓지. 찾아올 사람은 다 찾아온 거죠. 본사에 전화를 걸어도 제 전화번호는 일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연락을 먼저 하죠. 저는 그렇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무조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 그곳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껴요. 어디를 가든 생소한 자리를 가면 온 몸으로 느끼죠. 네? 시각, 청각, 모든 부분으로 느끼지 않아요? 근데 그곳이 내가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낯선 것도 있지만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모든 언어적인 행위나 어떤 행동적인 부분이 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암만 천금을 주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걸 문화라고 해요. 근데 가보니까 나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나는 사람들이 나하고 별로 비슷해. 다 그러더라 하네요. 근데 사람들이 참 진솔하네. 그냥 막 뭐 신기루 같은 걸 쫓는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차분하고 안정돼 있네. 이 사람들과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네.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문화입니다. 그것은 유산화가 비전 있는 회사예요, 여기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그들과 사소한 대화를 하면서 또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안정된 가정이라고 하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든 부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이 뭡니까? 이 앉아있는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은 상관만 벌어도 성공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만큼 택도 없어요. 1000만 원 벌어야 성공일 수 있는 거죠. 성공이라는 것은
다 나름 이유가 있고 다른 겁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문화를